정치 토론은 이제 그만. 실용적이고 게임처럼 재미난 게임 오브 토론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자, 오늘도 토론 주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논의점을 함께 고민해 주실 해설위원 양윤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수 양윤선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 구시군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들으면서 구시군당? 이렇게 들으니까 좀 애매하고 이름부터가 익숙치 않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약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시군당이라는 이름보다는 아무래도 지구당이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이 정당의 시군구 단위의 이 작은 하위 공식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당 정치의 모세혈관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불법 대선 정치 사건 이후에 이 지구당 폐지 여론이 있었고 2004년 이 정당법을 개정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지구당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 지구당 설치에 대한 여론이 있어 왔고 지난해 7월이죠. 이 당시 여야 대표가 지구당의 부활에 17년 만에 합의를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구당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또 일목요연하게 저도 막 들으면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또 흥미진진한 주제가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여러 가지로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구시군당 설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온 또 우리 선수분들을 모실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토론 대회 참여 경력들이 아주 화려한 대학생분들을 모셨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또 이럴 때가 사실 서로 초면에 얼굴 대면할 때 좀 긴장되잖아요. 너무 긴장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아직은 좀 어색함이 좀 흐르고 있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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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공지를 받고 사전에 좀 자료들을 많이 서칭해보고 이제 이후에 제 팀원분이랑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사실 정당이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또 같은 팀원 민성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알아가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또 오늘 토론에서도 많이 알아갈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너무 많은 논문을 가져다 주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는데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오늘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토론은 총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주제에 대한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찬성 및 반대 의견으로 진행됩니다. 3호 토론 시간은 총 15분이 주어지며 발언 시간은 한 명당 최대 2분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을 리버스 토론으로 총 토론 시간이 10분인 점 유의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는 10분간 양팀 의견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합의 토론입니다. 발언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총 5개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라운드별로 각 팀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단 2개뿐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용한 아이템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선점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아이템의 효과를 잘 파악해 알맞은 순간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드디어 1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선 찬성팀과 반대팀 기조 발언으로 토론의 막을 열게 됩니다. 자, 찬성팀의 기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찬성 측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지구당은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지되었는데요. 그 결과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구시군당 설치 허용에 찬성합니다. 첫 번째로 유권자들의 생활정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당원협의회는 사무소를 갖추지 못하며 상설기구가 아닌 탓에 시민단체와 같은 집단과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즉, 정당의 민의 수렴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구시군당 설치 허용을 통해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이라는 대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후 인구수 대비 당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당원 교육이 가능한 기관은 중앙당 및 시도당이 유일합니다. 교육 및 관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시도당 또한 적은 인원의 유급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증가하는 당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해당 문제는 구시군당 설치 허용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 조항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후원의 사무소를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좌진 인력은 유급 사무원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는데요. 비현역 의원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당원협의나 민의 수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시군당 설치 허용을 통해 현역 의원과 비현역 의원 사이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시군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당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적 형평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 논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사무실을 둘 수 있는 데 반해서 지역구 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원외 인사들이 지구당 성격의 뭐 예를 들어서 정치발전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 금세빈 선수가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아무래도 정당 간에 좀 형평성 있고 좀 정당한 공정한 경쟁 체계를 갖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춘다는 점에서 좋은 지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민주화를 위해 구시군당 설치는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금세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된 이 정당 설립의 자유 부분을 언급을 해줬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네. 지난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당법 개정이 되면서 지구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계속해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은 보장돼야 된다. 이 청구는 기각이 됐지만 자유는 인정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어떤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현재 우원식 의원 또 김민철 의원 등이 이 관련 법안을 제출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라는 점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찬성 측의 저희가 또 의견도 들어와 봤습니다. 반대팀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존재했던 지구당에 대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정당의 조직은 정치 조직으로서 국가마다 전통과 성격 그리고 내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당의 내외적으로 최고의 책임자이며 통수권을 장악한 당수, 정당의 주요 요직의 당직을 가진 중진인 정당 간부, 정당의 기본 단위인 당원 등으로 인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당 조직의 구성은 국가마다 정치제도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의 중앙본부인 중앙당, 지역 정당과 중앙당의 매개체 기능을 하는 중간 계층의 지부정당, 최하위 단위인 국회의원 지역선거, 구단위인 지구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인 지부정당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또한 이러한 지구당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4년 3월 12일 정치권에서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 부패 정치의 고리를 끊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혁파한다는 의미에서 지구당을 폐지하였습니다. 최근 다시 지구당 설치에 대한 논의가 구시군당이라는 이름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이유를 들어 구시군당 설치에 대하여 반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시군당 운영자금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구시군당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게 된다면 그 자금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 정치의 중앙 정치로의 예속화 문제, 또한 지역 정당의 사당화 문제가 있습니다. 구시군당을 도입하게 된 취지가 정당 조직을 자유로이 하고 국민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자유민주주의의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인데 소위 국내 거대 정당의 정치기구가 되어버려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과다한 정치적 운영 비용입니다. 구시군당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과도한 자금을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4번째입니다. 4번째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란데요. 네, 류광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당의 폐지가 됐을 때 문제점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참 돋보였는데요. 결국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다 고비용 저율이다 그런 문제점 다시 한번 짚어줬고 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또 지적을 하면서도 결국 합의의 여지를 열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토론을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의 또 생각을 좀 잘 얘기해 줬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죠. 반대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에서는 회계 자금의 투명성 문제, 그리고 중앙 정치의 예속화, 사당화 문제, 그리고 많은 운영 비용 등을 들어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구당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구시군당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현재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뭐 심상정 의원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발의를 하셨는데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국회 전문위원들이나 이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계류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 투명성을 혹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저는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각각의 지구당에서 들어오는 자금과 사용하는 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사당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지구당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구시군당을 대표하는 인물 역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는 중앙선거위의 방침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사당화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찬성 측 입장에서 이제 헌법 8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다면 2013 헌가 22를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구당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뭐 사무소 임대료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보는 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구당의 비판 저는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좀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들의 선거 조직 관리 본인들이 다시 재선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곧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조 발언 중에 사당화의 영역이고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조직 자체에서 선관위에서 그런 룰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지구당 자체에서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이 새로운 인물이 나왔을 때 그 새로운 인물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새로운 인물을 뽑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내용은 헌법재판소 2013 헌가 22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효율이라는 것을 따질 때는 어떤 자원이 투입됐고 그거에 비해 어떤 결과를 얻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직접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당장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정당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설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 다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시군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정당이 스스로 해당 지역에 구시군당을 설치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설치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율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정당의 형태를 규정해 놓고 너희는 구시군당을 꼭 설치해야 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구시군당을 설치하여 좀 더 정당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의미에서 자율성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앞서된 논의가 모두 전제가 비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즉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는 걸 좀 깔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정경유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구시군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저는 사실 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채널을 이용하게 될 경우 좀 불가피하게 정치와 경제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혹은 다른 어떤 채널이 있는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채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차분한 토론이네요. 서로의 할 말을 하면서 만나자마자 이런 대화 쉽지 않을 텐데 대화 내용도 토론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맞죠? 네,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 얘기는 같았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얘기로 계속해서 반대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찬성 측에서는 이제 구시군당은 다르다. 이미 한번 과거에 겪어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대안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이템 사용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방금 한 얘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비용을 확보하는 문제는 구시군당뿐만 아니라 중앙당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상대방을 꽁꽁 얼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1분간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언 시간을 추가해서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주 효율적인 아이템이기도 해요. 토론의 흐름을 가져오겠다 이런 그렇죠.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구시군당을 설치했을 때 비용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비용이 필요한 것은 중앙당이나 당원협의회 또는 선거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인적 물적 자원을 여기에 또 투자하면서까지 구시군당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네, 구시군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구당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지구당은 조금 더 작은 단위, 하부 정당이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었는데 지구당이 폐지되고 중앙당, 시도당 제도로 바뀌면서 그런 지역의 세세한 민의 수렴까지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구시군당을 설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구시군당은 비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조금 다른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민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민의 같은 경우는 물론 과거에 지구당이 담당을 하였지만 현재 많은 단체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관변 단체들도 민의를 수렴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또한 각 지역별로 이제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사당 개인의 조직이 아닌 정말 법적 근거를 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이제 민의를 수렴해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방안을 통해서 민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르게 살기나 또 그런 관변단체들은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당이 여태 가지고 있었던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 말씀 좀 덧붙이자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시군당이 필요로 되는 건 저 또한 일부 긍정하나 구시군당이 곧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중간에 많은 프로세스들이 생략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구시군당을 설치하는 것은 다소 좀 서툰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등도 존재하고 있지만 구시군당이 가지는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는 것을 말씀드리자 하면 그렇게 민의를 수렴해서 전달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시군당의 경우 중앙당의 하부 조직으로서 그런 민의를 수렴해서 정당에 전달하고 그 지역에 출마할 후보자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구를 수렴해서 지자체나 뭐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민의 수렴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런 과정으로 민의 수렴을 하면은 해당 민의가 정당으로 전달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지자체 단체 당한테 정보를 전달할 경우 당선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지만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서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조직들과 다른 역할을 하는 구시군당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이어서 의견을 조금 덧붙이자면 구시군당과 당원협의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목적에서의 차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소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소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무소의 존재 여부가 당원의 결속 그리고 여론 수렴이라는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당원협의회의 경우에는 사무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으로 위장하여 사무소를 운영하는 당원협의회가 있는데요. 그것이 곧 사무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지구당 폐지 이후에 각 정당이 당협위원회 또 지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실 불법 또 탈법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틀 안에서 양성화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시군당은 당원협의회와의 차이점이 있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본인의 시간을 사용을 잘해 준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지금 막 끝났는데요. 1라운드 하면서 좀 소감 어떠셨어요? 사실 생각한 내용은 많았는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한 만큼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못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2라운드 때는 조금 더 1라운드에 좀 배웠던 걸 바탕 삼아서 2라운드 때는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보고 싶습니다. 생각한 것 중에 구시군당을 설치했을 때 사당화 문제나 아니면 부정부패, 비리와 같은 지구당의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 지구당의 실패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근거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근거를 말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좀 안 사용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을 혼자 계속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이템까지 쓸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2라운드는 리버스 토론입니다. 예, 찬성팀과 반대팀이 뒤바뀌어서 나 자신과 토론을 이제 벌이는 시간인데요. 자, 어떤 토론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저희도인데. 잠시 쉬고 왔습니다. 자, 이 4명의 우리 학생분들 위치가 좀 변했네요. 우리 선수분들. 사실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제가 아무래도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반대에 대한 입장에서 말하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찬성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모순되는 말을 진짜 못해서 저도 제가 어떻게 말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니까 좀 상황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찬성팀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2월 24일 선관위는 16년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 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확정하였습니다.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구시군당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원협의회 대표자가 현역 국회의원일 경우 해당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당원협의회 업무를 볼 수 있었으나 현역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회계보고 등 외부 통제가 없어서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그 개정안을 발표를 하였는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정당은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구시군당을 설치를 한다. 구시군당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 경비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정기적으로 회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제도를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통해서 구시군당, 과거 지구당이 다시 부활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생활정치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구시군당이 현재의 당원협의회와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구시군당 설치 허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미니수령 기능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정치학회에서 발간한 논문 자료에 따르면 정당에 가입하는 이유, 즉 응답자 중 74.77%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정당에 가입한다고. 이 말은 즉슨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한다고 해서 미니 수렴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지역 정치 활성화를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시군당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지역 내 정당의 어떤 거대 정당의 당원들이 미래 경선을 위해서라도 더욱 국민을 위해 진솔하고 성실한 정책을 수행하고 주민들을 위한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본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보일 것이고 정치인들,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즉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봉사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다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여러 가지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뭐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하면 당원협의회 등의 기능이 있을 텐데 그런 조직들은 왜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왜 구시군당을 설치하면은 기존과 달리 국민들에게 더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셨던 방안 중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회계가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해서 부작용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사당화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회계 자금, 그러니까 많은 자금이 필요한 만큼 자금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낸 대표자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한다고 하면 회계가 공개는 되겠지만 자금이 많이 드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는 많은 자금을 구해와야 되고 그 많은 자금을 구해온 누군가한테 그 구시군당의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회계 투명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요. 우리 김빈성 학생이 앞서서 그렇게 열렬히 찬성을 하던 입장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입장이 네. 싹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아주 열심히 반대를 하는 모습이 이것이 리버스 토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계의 투명성 확보 부분은 아무래도 이 지구당을 폐지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 선수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견을 잠깐 드리자면 선거법의 비용 부분이 워낙에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선관위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선수들도 수입과 이 지출 내역을 공개를 해서 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양측 네 선수 모두가 이 리버스 토론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에 일단은 비용 관련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앙당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시군당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정당법을 개정을 하여야 하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했던 개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시군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당원, 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지방선거나 또 총선에서 선거사무소에 회계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의 회계 담당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리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거자금, 그리고 정치자금, 선거자금 외 정치자금 이렇게 분할해서 나누고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현재 정당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회계 장부 같은 경우는 관할 선관위에 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비용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당화 방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시군당의 대표자는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비밀 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시군당의 대표자가 공직선거법에 입후보를 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규정까지 두면서 이제 사당화 방지는 이러한 아쉽지만 여기까지. 네. 이럴 때 또 좋은 아이템 있으면 좋을 텐데 좀 그게 없나 봅니다 지금은요. 준비는 많이 했으나 좀 마저 발표를 못해서 아쉬운 점이 남아 있었지만 광희님께서 정말 그 부분을 조리 있게 설명해 주셔서 오히려 제 부담감이 더 덜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이템을 지금 사용을 해줬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그런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행동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앞선 토론에서 공격을 받았던 걸 리버스 토론에서 네. 그대로 지금 재현을 하고 있어요.